문제가 시작된 곳은 경기도의 작은 공장. 그림 같은 걸 인쇄하는 곳인가 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2007년부터 해서 세계 명화나 국내외 작가들의 그 라이센스라든가 그런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저희는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년째 공장을 운영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업계 1위를 달성할 만큼 사업은 번창해 나갔습니다. 우와. 그런데 작년부터 회사를 둘러싸고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답니다. 제 기억에는 3년 정도 그때 무슨 연휴가 좀 길었던 게 있는데 근데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생산시설이다 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물건이 많이 나갔다는 건데 그렇죠. 매출이 오르지 않았고 줄었었어요. 근데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몇 프로 나올랐어요? 한 5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자재비 지출이 50%나 늘었다고요? 자재비가 많이 나왔다면 물건도 그만큼 팔렸다는 건데 왜 매출이 줄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매출이 얼마나 줄었어요? 저희가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달마다 거의 2,000씩 줄어들고 있어요.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 30%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죠. 제가 100% 노력을 안 했는데 회사가 무너진다라는 거에 대한 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져도 그 직원들은 밥벌이하게 살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 김 사장은 납품업체에 전화를 해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너네들 제대로 보낸 거 맞냐? 이게 이상하지 않냐? 내가 이 정도까지 물건이 값이 많이 나갈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네가 막 자기네들도 이제 거래처 정보 찾더니 아 맞습니다 이렇게 나간 게 맞아요. 거래처의 실수도 아니었던 상황. 결국 자재 담당 직원인 박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너 자재가 좀 이상해. 내가 거의 곱절이 나왔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얘가 이 직원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님 아껴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사람들한테 너무 충성심 있게 잘하고 저한테는 정말 제의를 많이 덜어주는 직원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믿어주고 싶었고 제가 쓸 데가 있을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박 씨가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져봤지만 아무런 판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자재 담당 직원인 박 씨의 단순한 실수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은 매출이 떨어진 원인을 의외의 곳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저희가 다 많이 판매하는 제품들이에요. 제가 이제 3월 달에 봤고요. 저희 이름으로 해가지고 물건이 파는 게 있더라고요. 같은 그림에, 같은 썸네일에 이미지가 쭉 나열이 되는데 유독 싸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판매자가 아니라 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화가 나죠. 네, 마치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 사장이 판매하는 그림과 똑같은 것을 더 저렴하게 파는 업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 제품을 구해 자신의 것과 비교를 해봤다는 김 사장. 아, 이게 다른 회사 제품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은품으로 주는 벽지핀이 김 사장 회사에서 주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우와. 혹시 경쟁 업체가 같은 곳에서 납품받은 것은 아닐까? 만 납품받는 그 구름핀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곳에는 아예 납품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데 이런데 가게에는 납품해본 적이 없어요. 공장이나 이런데 납품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의뢰를 해서 내가 그 중국에서 금형을 떠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물량을 소화해주기로 해서 소화를 하니까 거기에다가만 보내죠. 제작진은 해당 사업체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그림 자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라든지 해가지고도 혹시 출고된 거 있냐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도 이제 다 그리고 거래처 등록돼 있는 부분도 이제 다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나온 게 없었고요. 자재를 납품하는 또 다른 곳은 경쟁 업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거래처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데 중에는 이라는 데가 없고요. 처음 들어봐요. 김 사장이 지난 3월 발견한 경쟁 업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경쟁 업체 쇼핑몰을 확인하던 김 사장은 그곳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누구길래 그러죠?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퇴사자 2명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대표자 이름에 보니까 퇴사했던 라는 직원이 대표가 돼 있고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막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쟁 업체를 차린 건 작년 연말에 퇴사한 직원 2명. 포장 담당을 하던 최 씨와 생산을 담당하던 정 씨였습니다. 그들은 김 사장의 회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새로운 공장을 열었다는데요. 같이 동고동락한 직원들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일할 때는 굉장히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말도 잘 듣고 성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할 친구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차리면은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김 사장과 그의 직원들은 경쟁업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퇴사자들이 차린 공장으로 향했답니다. 야, 이것도 버렸네. 스티커 가판. 이거 우리 거잖아. 야, 이거 봐봐. 여기 많아. 우리 거 버렸네, 다. 당시 공장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림을 출력할 때 필요한 캔버스 용지,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 액자에 들어가는 이제 뽀뽀핀, 저희가 알루미늄 만들 때 쓰는 부속품들, 저희가 쓰는 모든 품목들이 거의 다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한 거에 보면은 거기에 시리얼 번호가 다 있어요. 그 시리얼 넘버도 제가 유통사 쪽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저희한테 보내준 게 맞냐? 저희한테 보내준 게 맞다. 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 사장 주장에 따르면 경쟁업체 공장에서 발견한 본인 회사 물품들의 금액은 약 1,500만 원. 이야. 하지만 참.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 다 가져간 거. 김 사장 회사명으로 된 폴더가 있어요?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저희 그 회사의 그 직원들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작업물 이렇게 된 폴더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미지 자료들이라든가 저희가 했던 작업 자료들을 다 가져간 거죠. 게다가 김 사장은 경쟁업체가 자신의 회사에서 손을 본 그림을 계속 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클린트 원화가요. 이제 여기가 보면은 이쪽이 원래 붙어 있어요. 여기가 네. 사람이 머리가 너무 붙으면 그림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디자이너가 그린 건데 똑같이 그린 건데 그대로 가져가 쓰네요. 지금 보니까 이 데이터라는 거를 가져가 가지고 뭔가에 그냥 자기네들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랑 자재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이미지 자료는 정말 제가 17년, 18년을 사업을 하는 동안에 차곡차곡 모여왔던 것들이고 저희 디자이너들 인력을 써갖고 본인들이 창작해낸 작업물까지도 다 훔쳐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 한 20억, 30억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얼마 후 김 사장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퇴사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1,00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근데 왜 먼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온 걸까요? 그러게요. 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대동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김 사장의 주장대로 최 씨와 정 씨가 회사의 자료와 자재를 빼돌려 사업을 시작한 것일까? 그들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 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그쪽이 정말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아이고. 제가 지금 말씀 좀 몇 가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중이고 몇 시에 가셨나요? 4시쯤에 저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퇴사자이자 경쟁업체 대표인 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를 하시려고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포토샵 작업도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며 그림 하나를 불러오는데요. 뭐 그냥 그림 늘리는 것 같은데 금방 끝나네요. 그렇게 작업하신 거예요 바로? 네. 그러면 사장님이 올리신 그림도 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 이제 다른 그림들도 네, 이미지를 도용한 적은 없어요. 네. 이전 회사의 그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최 씨. 그렇다면 컴퓨터에서 발견된 폴더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까?
원래는 이게 제가 나오기 전에부터 차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컴퓨터를 산 거긴 하거든요, 저게. 박 씨요? 아까 자재 담당 직원이라고 했던 사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폴더가 왜 선생님 컴퓨터에 있던가요? 저도 그거 지금 저도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 그것만 해서 관련 작업을 했지. 제가 뭐 컴퓨터를 뒤져보고 막 그러진 않아가지고. 자재 담당 직원인 박 씨의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거기에 이전 회사의 폴더가 있었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는 최 씨. 그리고는 자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같은 자재를 써요. 같은 제가 거기서 오래 일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거래처에서 받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구름핀도 거기가 있었고 뭐 잉크도 있었고 원단 자재들도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X가 한 걸로. 네? 또 박 씨 이야기를 꺼내네요. 그러게요. 좀 이상해요. 설마 박 씨도 한패인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보관을 하겠다는 말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야 너 뭐 그거 뭐 훔쳐왔냐라고 물어보고 막 그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져온다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죠, 저도. 선생님 그러면 씨가 가져온 자재들로 그림을 만들어서 판매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뭘 갖다 놨는지까지는 자세히 몰라가지고 썼으면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쓰긴 했어요. 아마. 지난 3월 사라지는 자재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김 사장. 그 안에는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누군가 상자들을 계속 들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제일 믿었던 직원이 이제 이렇게 물건을 훔쳐 나가는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했고 그게 여기 근무한 이었죠. 처음에 다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워낙 여기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고 워낙 성격이 좋고 사교성도 좋고 일을 원체 열심히 하는 친구라 의심을 안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는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끝까지 박 씨를 믿고 싶었다는 김 사장. 하지만 그의 바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캔버스가 없다. 몇 인치 캔버스가 다 떨어졌다. 필요하다. 너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 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 줄 알고? 뭐 주문을 해달라는 거야? 뽀래 오라는 거야? 가져와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누가? 네. 잉크는 7개, 8개 정도 대략 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밀한 건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면은 본인들이 생산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 물건이 나가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물건을 산 사람인데 물건은 회사에서 간 거예요? 네 맞아요. CS 번호는 자기 번호로 바꿔놓고 이게 뭐 반품이거나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번호 네 걸로 바꿔서 보낸 건들은 그럼 전부 어떤 루트로 들어간 거지? 원래대로라면 송장에 거기에 이제 그 초반에 택배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니 보내달라 해서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폰을 뽑아서 보내준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켰어? 제가. 그럼 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야? 문자로도 박 씨에게 자재들을 가져오라 부탁한 최 씨와 정 씨. 게다가 그들은 퇴사하기 전부터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너네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너네 PC를 열었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너네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2월 15일 날짜로 옮겨 심은 날짜가 있더라고. 네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거기다 옮겨 심은 작업을 네가 한 거야? 그럼 누가 한 거야 그거를? 너네들이 판매 행위를 시작을 한 것도 맞고. 그리고 형님 하나 딱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자신은 부탁한 일만 했을 뿐 주동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박 씨. 결국 지난 3월 박 씨는 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최 씨와 정 씨가 시킨 대로 움직인 것일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어렵게 박 씨의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시바도 정희수 PD라고 하는데요. 쓸데없게 많아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니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전화 드릴게요, 그럼.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한 박 씨. 과연 전화를 받을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CCTV 그런 것들이 조금 찍혔잖아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무서웠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근무했던 적이 없으세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 제 삶을 포기하고 3명이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기에는 납득이 안 되지 않으세요? 박 씨는 계속 명확한 답을 회피했는데요. 그렇다면 물건을 빼돌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까?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게 물건을 빼돌린 건 아니세요? 네, 그거 아닙니다. 전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동업 관계가 아니고요. 근데 동업 관계가 아닌데 그 물건들을 왜 갖다 줘요? 그렇죠.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사실 확인은 조사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김 사장은 아꼈던 직원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퇴사자들이 배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해서 똑같은 영업 방식으로 자재들을 빼돌려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해서 이제 이익을 취한 부분이 사실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혼자 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정황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범인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이 쌓아왔던 데이터, 창작물, 그리고 영업 노하우에 대해서 꼭 수사기관이 법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상실감에 빠진 김 사장. 그는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 회사 자산이잖아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모았던 제 자료들인데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난 당했다고 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도난을 당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저도 용서가 안 되죠. 법적인 처벌을 다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